2025년 7월 29일 오전 11시 42분,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 융장현에서 신호 하나가 울렸습니다. 제4호댐, 구조 손상 감지. 즉각적인 방류 불가, 붕괴 가능성 있음, 그로부터 단 3분 뒤, 댐은 끔찍한 굉음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던 도시, 마을, 학교, 병원, 시장, 삶의 모든 터전은 한순간에 거대한 흙탕물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구이저우의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 방기와 인재가 얽힌 복합적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한가운데에는 댐이 있었고, 그 댐 아래에는 약 1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고, 비는 또 내렸고, 이미 포화된 집안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 경고는 있었지만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날의 붕괴는 단지 구조물 하나의 파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도시는 지워졌고, 삶의 기억은 침수되었으며, 희망은 절단되었습니다. 이번 홍수는 7월 초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면서 서서히 위력을 키웠습니다. 구이저우성은 원래부터 복잡한 지형과 협곡, 급경사를 가진 고지대 지역입니다. 이런 지형은 집중호우가 몰리면 재난이 눈앞에 닥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을 중국 내기후 재난의 뇌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구이저우에는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융장, 퉁장, 카이리 지역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댐 수위는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경고 알람이 계속 울렸지만 지방당국은 단순한 계절성 기상이변 뒤라며 문제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7월 29일 정오 무렵 제4호댐이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면서 순식간에 붕괴되었고 그 아래에 위치한 융장 시내는 3분도 채 안 되어 거대한 급류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빌딩, 학교, 체육관, 시청 건물마저도 뿌리째 뽑혀져 물속을 떠다니는 광경은 살아남은 주민들에게 마치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 직후 전력은 끊겼고 통신은 두절되었으며 교통망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도시의 외곽과 연결되던 유일한 고속도로 교량은 이미 전날 산사태로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차량 수백 대가 길가에 버려진 채 물에 반쯤 잠긴 채 발견되었고 고립된 시민들은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구이저우 남부 지역의 융장현과 퉁장시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으며 이 지역 주민 약 10만 명이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수신자는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드론으로 식량과 응급약품을 전달했지만 하루 수십 회 이상 돌아야 할 드론은 극히 제한된 수밖에 없었으며 물류수단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지역 방송과의 짧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댐의 소리를 들었고 2분도 안 되어 집 안으로 물이 들이닥쳤습니다. 2층 침대 위에 올라탔고 그 순간 밖에서 아버지가 빨리 올라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이 소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몰된 마을을 등지고 구조보트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손에 꼭 쥔 아버지의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해마다 여름철이면 대규모 홍수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홍수는 단순한 기후재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우선 구이저우 지역의 댐들은 대부분 1970에서 80년대에 지어진 노후 구조물입니다. 전문가들의 수차례 안전진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댐이 근본적인 개보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단기 보수로만 연명해왔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제4호댐 역시 1976년에 완공된 구조물로 이미 3년 전부터 균열이 보고되었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기후변화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시아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폭우와 극단적 기상이변은 더 자주,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며 이번 구이저우 사태는 그 경고의 실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최소 19명, 실종자는 74명이며 부상자 수는 4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공식적인 숫자일 뿐이며 실제 피해 규모는 그 몇 배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은 수몰된 지역 내에서 100명 이상이 여전히 연락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공인프라 역시 초토화되었습니다. 총 12개 도로가 완전히 절단되었고 7개의 다리가 유실되었으며 4곳의 철도 노선이 중단되었습니다. 통신망 복구도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전기와 수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차단되었으며 질병의 확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를 쓰며 기자로서의 의무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슬픔이 앞섰습니다. 나는 한때 융장 지역을 여행하며 그곳의 강과 산, 따뜻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마을,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골목, 시장에서 나누었던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는 진흙 속에 파묻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 비극은 단지 중국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후의 경고를 무시해왔는가? 우리는 얼마나 제도와 시스템에 안주해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시스템의 무관심 속에서 희생시켜왔는가? 지금도 구이저우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아직 분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여전히 수색 중이고 수많은 가족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잊혀지지 않기를,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참사는 댐이 무너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과 무관심, 과학을 무시한 정책, 그리고 인간 생명을 숫자로만 환산한 행정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수많은 이들이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다음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참혹한 재난의 소식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는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다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구이저우 대홍수 참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지역에서 벌어진 재난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경고이며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사를 통해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더 민감해지고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작은 행동을 결심하는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의 글쓰기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뉴스가 지나간 후에도 수많은 이들의 일상은 여전히 폐허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묻히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이 기사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사실을 넘어 진실을, 숫자 너머의 인간을,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삶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애도하며, 함께 희망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